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전입니다. 이 질서, 시민의식, 이게 다 공동체를 지켜가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목소리 크고 또 혹은 힘세다고 마음대로 하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세상은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당장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부터가 사실 엉망이고 네. 또 서민 약자 내세우면 무슨 짓을 해도 뭐든지 또 무사통과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헌법 위에 떼법, 무전 유죄 이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한국선진화포럼 손병두 회장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민의식 법질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정치권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권에서 여태까지 쭉 과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몸싸움에 정말 최루탄도 나오고 진짜 쇠망치에 전기토 망치까지 나와서 문도 두들기고 문을 깨부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현재도 사실 북핵위기가 코앞인데 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법질서를 지키고 있냐? 이건 지적해 줄 만할 것 같은데요. 예, 정치를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치 쪽이 정치계라 그럴까요? 그쪽에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후진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해야 할 네. 그런 집단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집단에서 제대로 법을 안 지키는 건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고 또 그 만드는 분들이 법을 잘 지킬 때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원로들께서 정말 건전한 시민의식 말씀하고 한번 나서시긴 했는데 이게 워낙 또 정치가 잘 돼야 되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참. 이게 지금 시민의식, 법질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당장 2% 끝나고 또 저녁 뉴스 틀면은요. 예. 또 청문회 얘기 나오면서 위장전입, 부동산 불법 투기 막 나오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시민의식 생각하다가도 아이고 저건 뭐냐 왜 나갖고 그러냐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회의 지도자 또 지도층의 거기에 걸맞는 책임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노블레스 올리주란 말로 하죠. 그런데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희생 정신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고 또 역지사지하는 정신이고 또 항상 남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수신하는 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이제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휴게실에서 또 말씀 나누실 때는 병역 면제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또 앞으로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은 스스로 내가 무슨 어떤 자리에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ROTC 일기다운 말씀이시네요. 알아서 그냥 그리고 직함은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안 한 분을 어떻게 공직으로 갈 수 있게 허용해 주느냐.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어떤 분위기로 네. 또 시민의식으로 정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권력형 비리 또 사실 그동안에 각 정권마다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불법 도청에 감찰 문제에 사실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윗분들께서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나서 시민들한테 법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해서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이제 이 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가 법을 만들고 또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걸 집행하는 정부가
제대로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또 그걸 감시해야 될 법원에서 또 엄정하게 법을 달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을 안 지킨다.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병도 회장께서 사실 또 이 시민의식을 유난히 강조하시는 게 네. 지금 선진국을 도약하려면 또 경제가 도약하려면 각별히 시민의식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새삼 왜 이 시점에서 네. 이걸 강조하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 세계에서 부러울 정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부족하고 또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직해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2만 불 때 경제가 됐지만은 이제 3만 불, 4만 불 올라가라 그러면 이것이 갖춰졌을 때 이런 그 정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바로 이러한 윤리, 도덕이 뒷받침될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있었던 우리 금융위기, 뉴욕발 그 금융위기도 탐욕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본주의를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항상 윤리 도덕이 뒷받침될 때 자본주의는 성숙하고 발전한다. 네. 우리 경제도 이제 이 덫에 걸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선진화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경제도 더 한번 도약을 할 것이다. 단순히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시민의식을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또 그렇게 고양시키느냐 그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경제 개발과 함께 어떻게 보면 또 법질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함께 갔는데 또 옛날에 정부가 나서서 손 씻기 운동, 각종 계몽 운동을 또 많이 펼쳤고 70년대는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까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정부의 공권력으로 이런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에서는 사실 곤란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당시는 정말 사회가 워낙 이 전쟁 이후에 또 가난했던 시절이라 어떤 그 법에 대한 또 법을 지키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때는 정부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명령을 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도 이제 하나의 선진국 단계로 진입할 그런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시민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또 법으로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게 공권력이 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그리워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해요. 시민의식이나 법질서가 이게 지금 20년 전보다도 퇴보했다. 위험하게 마구 차 몰고 아무데나 차 세우고 창밖으로 불 붙은 거 담배 버리고 이게 왜냐? 공권력은 무너졌는데 당사자들은 이 민주화를 누리면서 무질서에 아주 무감각해지고 즐기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공권력이 이제 그때의 공권력하고 지금의 공권력의 의미가 다르다 봅니다. 저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게 하는 네. 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공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미니스커트 단수한다 한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존해서 스스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그래서 무조건 자유다. 네. 하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들이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는 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잖아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지나가니까 뭐라고 안 하고 거기다 차 세우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니까 똘똘 뭉쳐 하다 보니 이게 그냥 관행이 돼버려서 다들 아무데나 막 세우고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민 의식이 이제 저 사람도 뭐 저런데 나도 저러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회가 이제 시민 의식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옛날에 비해서 그러한 도덕 윤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되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제가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새 정부, 박근혜 정부를 보면 사실 서민 경제를 내세우면서 또 법과 원칙을 함께 또 내세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민과 또 원칙이, 서민과 법질서 이런 게 또 충돌을 하다 보면 서민을 앞세우다 보면 법질서가 서민을 앞세운 거에는 사실 마음도 약해지고 네? 또 정부에서 또 세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그 절충점을 찾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생존권 투쟁인지 예. 조직적인 직업적 정치 투쟁인지 누가 아냐고요, 이거를.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 서민 경제든 또 뭐든 간에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얘기하지만 그것은 태어나는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 평등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민을 이해한다. 또 안 그러면 또 뭐 가진 자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네. 똑같이 법을 적용하면 그것이 나중에 서로 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만 지키면 나한테 이롭다. 이렇게 되면 다 원칙을 지키게 되면 그 사이가 질서가 잡히고 또 모든 것이 공동체가 함께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이런 불법 시위 같은 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죠. 네. 있는데 그것을 너는 불법 시위다, 너는 아니다. 그것도 그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수 말로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같이 배우고 수용하면 그 사회가 이제 제대로 된 사회가. 근데 저 회장님 말씀은 정말 쉬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서울 뭐 전국 곳곳에 길 막아놓고 뭐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농성 아예 그냥 뭐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점 곳곳에 다 서민들이 살기 또 어려워요 가면 이거를 그러면 법과 원칙으로 그냥 다 없앨 간큰 정치인, 간큰 정권이 있나요? 글쎄요. 그러나 나는 정치를 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앞서가는가 유심히 보니까 결국은 법치가 확립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종로경찰서장이 불법 시위대에 붙잡혀서 뭐 멱살도 잡히고 기업장도 떼고 뭐 이러한 그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워싱턴 DC의 시장이 불법 시위하다가 경찰의 수갑을 채워서 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서민이라 그래서 봐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안 봐준다. 또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봐주고 서민이라 그래서 안 봐준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하면 국민들이 배우는 거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지키면 서로 이롭다. 서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정치인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항상 후진 정치에 머무르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그 시민의식이 덫에 걸려서 더 발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사실 목소리 크고 한데 또 뭉쳐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는 떼법이 또 통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다들 움츠리고 아무리 저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서서 반격을 하면 적이 될까봐 무서워서 사실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법이 통하는 사회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정상적인 이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청원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해야지 무조건 떼를 쓰고, 또 폭력을 쓰고, 이런 걸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러한 그 의식이 국민 머릿속에, 가슴속에 단단하게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인이 용기를 가지고 그걸 실행해 보이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진국처럼 이리 가야 된다. 아니, 근데요, 신념이 있어야죠. 모여서 떼법이 돼서 그게 힘을 얻으면 아예 법을 약화시켜 버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정부청사 앞에 서울광장 앞에 가면은 준법 시위를 하는데도 막 확성기 틀고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합니다. 이거는 합법은 합법이에요. 근데 이거 남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데 이거는 결국은 떼법이 법이 돼서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허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내가 확성기를 튼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려를 해야죠. 네.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느냐. 또 길을 막았으면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진 시민 의식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하고 우리 후진국 차이에서 가장 문제가 남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거 우리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참 저는 그래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의 그 지표가 뭐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만큼 있나 없나 그 하나만 가지고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근데 어른들이 이런 거 나서서 하시면 젊은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왜 말씀만 하시고 그 앞에 직접 안 나서시느냐. 같이 나서서 좀 다퉈주셔야 이게 정신 차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옳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른들이 정신 좀 차려서 모범을 보이고 뭐 사실 내부터도 그런 모범을 보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또 야단도 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솔직히 떼법을 하면 너무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또 뭐 재벌들은 다 봐주면서 또 뭐 떼법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한다는 거는 또 서민들이 또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권력은 결국은 가진 자의 편이다라는 거를 여태까지는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떼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력하게 떼법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그 근거가 약화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득권이 떼법의 온상인 거죠, 이게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원인 진단을 잘 해주셨는데 그걸 고쳐야죠. 그러니까 정말 뭐 제가 아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다 그래서 계속 놔두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갈등도 법을 잘 지킬 때 그 갈등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법 위에 국민정서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법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다 그러는데 떼법은 한층 더 위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법을 지키는 그런 이제 시민으로 가야만 우리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이루은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법, 공권력 이런 거 갖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 사회 계몽 운동 차원으로 새마을 운동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새마을 운동 방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질서가 있어야 모두가 편하다. 무작정 목소리 높인다 되는 게 아니다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옛날에는 참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가정교육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가족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교육을 가정에서 담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그 교육시키는 거하고 우리 교육시키는 거는 아주 달라요. 예를 들면 기침을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기침하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반드시 저거 이렇게 기침하라고. 맞아요. 그래서 손에는 묻지 않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거리에 노점상들 있는데 노점상들은 불법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들 그건 단속을 해야 되고 서민들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걸 노점상을 허용해 줘서 서민들이 먹고 살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그 법은 지켜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해야지 법을 안 지키게 하면서 서민들 살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 시민의식을 만들어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게 진화돼 가는 건데 문제는 집에선 이런 것을 못 가르칩니다. 다들 부모도 바쁘고 어른도 안 계시고.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학교에서 시민의식을 가르치는데요. 학교가 이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향하는 시민의식 국가관이 다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떼법, 뭐 서민 내세원 정치투쟁의 문제를 솔직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는 교사님들 이거 임명할 때에 나는 정말로 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시민의식까지도 나는 그 인성 교육의 문제부터 나는 그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생님이 어떻게 참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갖춰야 될 그러한 덕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엉뚱하게 너무 정치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질서나 정직이나 남에 대한 배려나 또 법을 지키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 앞서서 그러한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 현장에 사실은 이념 갈등이 솔직히 말해서 정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이기기가 어려운데요. 말씀대로 하면 한쪽이 그냥 압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풀어야죠. 그건 우리 학교에 있는 이념 갈등의 문제, 뭐 솔직히 말해서 정교조의 문제 이런 것은 다른 이 문제로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까 전에 뭐 기득권층이 사실상 우리가 떼법에 대한 온상이다라고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의 그 대표적인 게 재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재벌에 대한 약간의 규제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기득권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못된 짓을 좀 수정하고 좀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걸로 좀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민운동으로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관도 지키고 그렇게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키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벌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재벌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각종 법인데 그걸 난 제대로 집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갈 건데 그런 걸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법을 잘만 하면 나는 가능한데 또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나와 있는 법을 가지고 경제 질서를 지키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람들이 사실 그 사회의식 어떤 시민의식의 문제를 또 이 방송, 신문을 통해서 많이 또 갖게 되는데 사실 대중매체는 전 국민이 보는 거라서 말씀하신 경제의 논리, 어떤 법질서의 논리를 원칙대로 다루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그 원칙을 배울 곳이 참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뭐 KBS 이사장도 지내고 그랬는데 늘 주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원칙과 또 반칙이 있지 않습니까? 반칙이 득세를 하면 누구나 반칙을 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서로 반칙하면 그 사회는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좀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 좀 그런 걸 좀 잘 좀 이렇게 은연중에 네. 좀 이렇게 당겨져서 국민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뉴스보다 드라마. 예, 드라마나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네. 거기에 어떤 난 원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 정말 국민 교육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러한 시민의식 이런 선을 넘지 않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 헌법 위에 떼법에 휘둘렸던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